오늘은 생물의 구성입니다. 생물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볼 건데 영양소를 중심으로 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영양소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생물의 구성이라고 하는 용어로 볼 겁니다. 먼저 인체의 구성 성분들이 있겠죠.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9페이지에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인체 구성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물이 제일 많은 건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물이 이제 66%, 사람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이제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 그 다음에 무기염류, 탄수화물, 그 다음에 기타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요걸 이제 부등호 형태로 한번 써볼까요? 물, 단, 지, 무, 탄. 3번 반복합시다. 물단지 무탄, 물단지 무탄, 물단지 무탄. 자, 여러 번 반복하면 여러분 것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물이 제일 많은 거 많이 아시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인데 물은 무기물입니다. 무기물. 단백질은 유기물이죠. 그래서 유기물 중에 가장 많은 거는 단백질이죠. 무기물까지 다 포함하면 물이지만 유기물 중에서 몸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가장 많은 것은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단백질이에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죠. 단백질이 좀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지방이 좀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순서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탄수화물이 왜 이렇게 적을까? 우리의 주식인데 탄수화물이 왜 이렇게 적을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번 시간에 제가 좀 나누려고 하는 얘기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교재의 구성은요. 많은 것부터 하나씩 봅니다. 물 보고 단백질 보고 지방 보고 이건 이제 잠깐 놔두고 탄수화물 봅니다. 이런 순서로 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물인데요. 물이 이제 제일 많다라는 얘기 했고요. 요번에 이제 여러분이 좀 보실 것은 화학적 특징인데 이게 이제 조금 생물원과 생명과학 원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이전에 생물에서는 그냥 물이 나오긴 나왔어요. 그죠? 물이 나오긴 나왔는데 물이 그냥 특징만 나왔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약간 화학적인 구조에 대한 얘기가 좀 언급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화학적인 구조라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 화학 원 파트에 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이 수능 준비하는데 어떤 화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일단은 나와 있는 특성에 대한 설명은 하되 아주 깊이 있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나중에 수능 특강 교재에도 이 물에 대한 얘기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된다면 연계 교재니까 그땐 제가 좀 더 언급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보시면 극성이라고 나와 있죠. 극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물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물은 산소와 수소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이 아시죠? H2O. 그죠? 물은 이제 H2O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수소는 원자 번호가 1번입니다. 자, 그냥 들으세요. 산소는 원자 번호가 8번이에요. 1번이고요. 8번이에요. 원자 번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양성자수와 전자수를 의미해요. 그러면 전자수만 좀 얘기해보면 1번이니까 전자 몇 개? 1개죠. 1번이니까 1개죠. 산소는 8번이니까 8개죠. 여기 1개입니다. 자, 전자를 이제 배치할 때 산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8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쉽게 얘기할 때 가장 안쪽에 전자 2개, 그 다음 껍질에 전자가 도는 껍질에 6개의 전자를 채워요. 8개인데 가장 안쪽에 2개, 그 다음에 6개를 채워요. 수소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1번이기 때문에 안쪽에 그냥 하나 채우면 되죠. 이건 산소예요. 근데 가장 안쪽에 있는 껍질은 최대 전자 2개까지 채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껍질은 8개까지 채울 수가 있어요. 2개 채우는 게 안정한 거고요. 8개 채우는 게 안정한 거예요. 자, 지금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소 입장에서도 전자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네요. 산소 입장에서는 전자가 2개 더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수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 산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 하나를 서로 공유합니다. 함께 갖는 겁니다. 그러면 수소 입장에서도 전자가 2개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산소 입장에서도 전자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랑 산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함께 가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함께 가지는 결합을 우리가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물은요, H2O 이 결합을 보면
이렇게 직선형이 아니라 구분형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이제 위에도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어요. 비공유 전자쌍이 있기 때문에 전자와 전자끼리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실제 그림은 이렇게 직선형의 그림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분형의 형태를 갖는다. 여기 뭐 각도도 있고 그런데 그건 지금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형의 구조를 갖는데 극성을 좀 이제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전자를 지금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다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 전자를 산소는 8번이라고 그랬으니까 양성자가 8개죠. 8의 힘으로 이 전자쌍을 당기고 있고요. 자기 쪽으로. 제가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수소는 1의 힘으로, 양성자 1의 힘으로 전자쌍을 당기고 있어요. 그럼 누가 힘이 세요? 8이 세요? 1이 세요? 8의 힘이 세겠죠. 그래서 전자가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이쪽 쌍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전기적인 전하가 형성되는데 산소는 부분적인 델타 마이너스 띄고요. 완전히 이온처럼 Na+, 자, 소금을 보시면 Na+, 양이온, Cl-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델타 마이너스라고 표시하고요. 얘는 상대적으로 부분적으로 플러스의 이러한 전하를 띠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적인 전하를 띠는 것을 극성이라고 표현해요. 되시겠어요? 이러한 극성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이제 이것만 여러분이 좀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극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바로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좋은 용매로 사용됩니다. 잘 녹인다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용매. 그래서 극성은 극성끼리 잘 녹인다. 극성 물질을 잘 녹이는 성질이 바로 물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극성에 따른 물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게 있죠.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좀 얘기해 볼게요. 여기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요. 여기 있는 산소와 그 인접해 있는 수소, 물 분자와 물 분자 사이에 요 결합, 요걸 수소 결합이라고 해요. 화학에서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FON이라고 하는 원소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와 다른 FON과의 결합,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수소 결합이라고 합니다. 화학적인 정의는 이렇게 되는데 우린 지금 물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산소, 이 FON 중에서 이 O와 결합되어 있는 수소, 여기와 자, 여기와 결합되어 있는 요거랑 또 다른 FON, 그죠? 또 다른 FON의 O, 자, O죠? 자, 여기와 결합되어 있는 H와 결합되어 있는 요거를 우리는 수소 결합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물 분자 하나는 수소 결합을 하나, 둘, 셋, 네 개, 3연체 구조를 갖는 거죠. 자, 이러한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자 간의 인력입니다. 분자 간의 매우 큰 힘인데 이것을 끊어내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정리할게요. 수소 결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물의 특징. 우리 이제 생명과학 1에서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요. 비열이 크다. 비열이 크다. 그 다음에 기화열이 크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비열은 뭐예요? 비열의 정의는 물질 1g을 1도씨만큼 올리는 데 필요한 열이다 라고 하는 건데 물은요 수소 결합 때문에 이 수소 결합을 끊어야 얼음이 물이 되고 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단단한 결합이기 때문에 끊는데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래서 온도 변화가 쉽지 않다. 잘 올라가지도 않고 잘 내려가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실생활 가운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한 여름철에 우리가 해수욕장에 놀러 갔어요. 그럼 어때요? 똑같은 열이 물과 모래에 비치잖아요. 그죠? 근데 어때요? 물은 여러분들 뜨겁지 않잖아요. 하지만 어때요? 모래사장은 아주 발이 디일 정도로 뜨거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죠. 그런 식으로 물은 온도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 수소결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바로 비열이 크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 몸의 66%가 물입니다. 물이기 때문에 외부 온도 변화가 심하더라도 우리의 체온은 일정한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40도가 넘어가면 우리가 기절하고요. 42도가 넘어가면 즉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온도 변화에 민감하지 않고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이유, 바로 우리 몸의 대부분이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왜? 물은 수소 결합을 갖는다. 그로 인해서 비열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화열은 뭡니까? 여름철에 우리가 샤워를 해요. 물을 뿌려요. 몸에다가. 그러면 그 물이 기화열이 크기 때문에 기화될 때 많은 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체온을 빼앗아 가는 거죠.
때문에 내 체온이 내려가겠죠? 시원함을 느끼는 겁니다. 기화열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물은요, 극성과 수소결합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들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로 인해서 물의 기능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를 정리했어요. 물의 운반 기능, 그죠? 좋은 용매니까 여러 양분 같은 것들을 이제 날라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화학 반응의 매개체. 우리 몸의 이제 대부분의 효소는 가수분해 요소예요. 물이 더해졌을 때 이제 효소가 기능할 수 있는 효소이기 때문에 우리 물이 이제 화학 반응의 매개체로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체온 조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비열과 기화열로 여러분이 연결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물에 대한 얘기를 정리했어요.